이번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A 등급에서 F 등급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A에서 B 플러스 정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종목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종목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실 것이고, 그래도 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가끔씩 고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고수만의 재능,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식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재능이야 있으면 좋습니다.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신만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실수와 잘못된 매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실패 원인일 것이고,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신다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의 특성이 무엇이냐? 제가 주식 초보자분들이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알아둬야 될 게 있다고 초보자 관련 영상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몰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아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시려면 이 시가총액 상위 화면 한 개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종목들이 순서대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화면 한 개면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든 종목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0개가 되는 종목을 보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한 번쯤은 스캔을 하는 거,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런 이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스캔하는 거. 이렇게 많은 2000개의 종목 중에서 이 종목들을 다 외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시로 기업들이 이름을 변경하니까 저도 주식에 미쳐있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끔씩은 그 종목이 무슨 호재가 있는지, 어떤 관련주인지,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증거금 100%를 제외시키고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을 찾을 때 증거금 100%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 증거금 100%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말 그대로 잡주들이 자동적으로 필터가 되기 때문에 이 증거금 100%를 제외하고 보면은 가끔씩 시가총액이 낮은 동전주나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증거금 100%를 제외시키고 여태껏 시장에서 7년, 많이 했다면 많이 한 시간이고 적게 하면은 적게 한 시간이겠지만 이 7년 동안 저는 장중에 유상증자 악재나 아니면 다른 악재나 거래정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증거금 100%만 제외시키면은 그런 폭탄 돌리기에 당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황금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걸러버린다면,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걸러버리면은 폭탄 돌리기에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지금까지 좀 엄청난 악재를 맞아본 적이 없고, 스윙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식을 10년, 20년 계속 할 거니까 언젠가는 당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위험 요소들을 다 피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 2000개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종목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종목마다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수천 개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포가 이 많은 종목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각각의 종목마다 그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에서 주체들이 다를 것이고 시가총액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관리하는 그 주체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더라도 각자 다른 성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마다 힘도 다르고 변동성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을 볼 때는 과거의 움직임을 기억하거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종목을 찾다가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른다면 과거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이게 아기상어 관련주 그 삼성출판사랑 같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그래도 증거금 40%인 이 종목인데 이때부터 바닥을 찍는 상태에서 호재가 떠가지고 급등을 합니다. 이게 벌써 올해 초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이런 종목들은 거의 800원에서 2,300원까지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3배 가까이 주가가 오를 만큼이면은 이 종목에 대한 힘은 정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흐르고선 그 다음 반응이 올 때까지는 이 과거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보고 있다면 이날 주가가 갑자기 VI가 걸리면서 오른다면은 당연히 과거에 오른 그 흔적이 있고 과거에 3배가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줄 때 강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정말 시원하게 움직이죠. 종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15%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선 또 내려앉고선 또 움직일 때마다 28% 이렇게 과거의 특성을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을 못한다 해도 과거에 어땠냐 뭐 과거라고 하면 한참 돌아가서 과거가 아니고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을 주었던 과거 최근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라고 여기서 막 몇 년 전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반응을 주었던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최근의 반등이 만약 800원에서 3배도 못 오르고 뭐 2배도 못 오르고 그냥 800원에서 900원, 1000원 올랐다. 그리고선 다시 800원 갔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전에 변동성이 적었는데 이번에 변동성이 적을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 변동성에서 전 고점을 뚫어준다면 그게 탄력을 더 받겠지만 전 고점과 차이가 많이 나고 못 뚫어줄 것 같으면은 그만큼 변동성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변동성을 보고선 이때 차트가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이날 급등할 때 최소한 VI로 이 종목을 찾는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많이 오른 경험이 있다면 최근 시점에서 이렇게 뭐 과거랑 최근이랑 지금 헷갈리게 말하긴 하는데 아무튼 과거가 최근에 있던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있던 변동성이 많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호를 줄 때 당연히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적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변동성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단타 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타 칠 때 이거를 참고해서 이 현대바이오를 또 예를 들어보면 한 번 오를 때 상한가가 갈 만큼 시원시원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시세를 주고선 눌릴 때는 황금선을 깨고선 좀 시원시원하게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점이 지나가고 다시 반등을 줄 때 이때도 시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첫 번째 오르고 두 번째 오르고 세 번째 오르고 네 번째 오르고 다섯 번째까지 올랐습니다. 점점 갈수록 오를 확률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는 한 세 번까지, 세 번 시점까지 제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생각해 보지만 네 번부터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뒤로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을 볼 때도 상한가, 오르면은 기본 상한가이기 때문에 지루한 흐름, 말 그대로 눌림목 뒤에 오를 때는 큰 시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목을 찾다가 이 종목이 무엇을 했던 종목인지, 과거에 어떻게 올랐던 종목인지 그거를 기억을 하신다면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다. 이때 매매를 실컷 하면서 즐겼다. 아니면은 매매를 안 했더라도 이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을 관심 종목에 넣고선 구경을 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매를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국일재지로 크게 수익이 난 것이고, 최근에 이때는 수익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때는 거의 점상 비슷하게 가서 거의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오른 경험이 1,000원에서 5,600원까지 5배가 올랐죠.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뒤에 계속적으로 하락한 뒤에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시원시원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가가 상한가에 시작했죠. 이거는 5월 29일 날. 이날에는 잡을 필요가 없고 상한가가 아니고 그냥 보합 근처에서 적어도 시초가 한 5% 이하에서 넉넉 잡아서 10%까지 그 정도에서 출발을 해야지. 이런 거는 아예 매매 대상이 못 되고,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종목이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것은 제가 오후장 매매 방법을 설명드렸다시피 갑자기 거래량이 튀어나와서 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VI가 걸릴 때도 확인을 할 수 있고, VI가 걸리기 전에 거래량으로 미리 거래대금 상위로 잡아내면 좋겠지만 잡아낼 방법은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일재지가 과거에 이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종목의 특성이 5배가 오른 특성이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줄 때 시원시원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를 줄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것도 운이고 어느 정도 경험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수익을 받았고, 여기서 특성을 또 대입을 해서 대응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기서 이 고점이 있죠. 전 고점. 좀 5배는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전 고점을 뚫어준다면 신고가가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관심 종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유지를 한다면은 이 4,600원 있죠. 이거를 뚫어줘가지고 이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늘 양봉, 이 양봉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양봉의 절반이라든지, 전의 패턴처럼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고 오른 상태에서 이 봉을 유지시켜 준다면, 제가 최근에 말한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 공식들을 다 여기 대입을 해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고점을 유지해 주거나 양봉 유지해 주면 충분히 5,000원을 뚫고, 5,000원이 또 호가 단위가 바뀌는 심리적인 선, 5,000원 또 뚫어가지고 5,000원 사수해 준다면 5,600원까지 신고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못 지켜주면 당연히 팔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특성을 파악했다가 이 종목이 최근에 그냥 코딱지만큼 올랐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코딱지만큼 오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장대음봉으로 눌려버렸다, 이러면은 이 종목의 특성이
아, 그냥 해먹고 도망가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선 여기 매매해서 대응을 합니다. 전에 코딱지만큼 올랐으면은 당연히 이때 시세를 줄 때 들어가서 코딱지만큼 먹을 것이고, 전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5배 이렇게 올랐다면 여기 들어가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게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둘 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할 때 매수와 매도를 좀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흔적들을 비교하고선 대응을 합니다. 이 영상이 좀 들으셨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이해를 하신 분들은 쉽게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어디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 이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고, 제 유튜브에서는 저는 숨김없이 이렇게 다 오픈을 하니까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건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특성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